두 번째 속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광재 소장님이 준비해 오셨다고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속마음 어떨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환승연애 다들 하는 거 아닌가? 환승연애. 근데 지금 왜 환승연애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 뭐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서 대중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환승연애 그래서 MZ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멸의 대상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 3주 전에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각 제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3주라면 꽤 긴 시간이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지금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네, 활동하고 있고 또 당무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 공직자 평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뭐 구청장 비롯해서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평가 다 일일이 하고 당원 연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일요일에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우리 당이 갖게 되는 심리적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첫 번째는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3주라는 기간이 있었고 본인이 이런 제안을 받고 응했다면 적어도 이때서부터는 당에 이야기를 하고 이거 이제 본인이 하는 당무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처신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당이 굉장히 당황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원들의 정서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막겠다고 위헌적인 법 막겠다고 당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어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 이거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 종사자 모두가 위헌적이다. 이거 앞으로 취재권을 굉장히 제한한다라고 해갖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막아야 된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선에 서 있다고 최전방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당에서는 정말 즉각 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 거고 하여튼 이해운 의원은 근데 이 정도 환승연애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김지호 대변인이 이제 근데 빠르게 말해주실 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논리로 따지자면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그 앞 뒷날 술 먹고 파티하고 러브샷 하고 부흥회한 친한계도 다 제명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는 영화 넘버 3 불사파, 뭐 배신 배반이야 이것뿐이 안 돼요. 본인들이 십수년을 투자해갖고 키운 재정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민주당 정부로 떠났을 때는 우리가 인재에 대한 대우와 처우 그리고 집권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지 그냥 개인을 몰아세워서 우리 떠난 사람은 다 배신자야. 아니 정당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는 게 이해운 장관 후보자뿐입니까? 권오일도 떠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내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한동훈 대표마저도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 그냥 다 배신자인 거야. 그렇게 뺄셈 정치 해가지고 언제 집권하고 언제 다수당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개혁신당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뭐 배신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은 돌아가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활동하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전향하셨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상당히 거센 비판을 하셨거든요. 뭐 뭐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부터 되게 수위 높은 비난을 했는데 거울부터 좀 보시라 민주당한테 그렇게 뭔가 배신자라고 뭔가 본인 국민의힘에서 소갈이하는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의힘의 반응과 이게 진짜 뭐 성공할 인사인지를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배신자로는 좀 과하기는 하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국민의힘이 막 동질성을 강화하는 이 상황에서 네. 왜 떠났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당히 유사하게 동질성을 강화하다가 결국 그 이후에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더 넓은 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는 사실 실패할 것 같은 게 실패할 것 네, 같다라고 이혜훈 의원 보시나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때가 최근은 아니었고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중구 성동 원로 지역구를 옮기고 나서 사실 정처 없이 좀 떠돌다가 최근에는 이제 윤 어게인에 안착을 한 건데 이혜훈 의원님께서 그 12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수위가 높아요. 대통령 불법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때 이제 대표죠. 내란수계라는 말까지 하면서 사실 정말 지금 비판받고 있는 윤 어게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지금 영입하시게 된 꼴이고 무엇보다 이혜원 대표는 KDI 출신의 또 경제통으로서 지금까지 이재명 정치인이 추구해왔었던 뭐 확장 재정이라든지 팽창 재정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들어가지고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그걸 앞서서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앞뒤 안 맞는 모순과 논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속이 궁금한 분이 몇 분 더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궁금하거든요. 이 파격 인사에 뭔가 뒷얘기가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네. 면밀히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에 한 5, 네. 6년간 제가 모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사 철학과 패턴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조직체에 이런 똑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끼리는 이종, 레드팀 뭐 이렇게도 부르긴 뭐 하던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인사 뭐 테스트라면 테스트 시도를 많이 했는데 해보면 실제적으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힘든 점이 많아요. 생각이 정말 다르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 조직이 건강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권과 인사권 그리고 감사, 수사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관련된 부서를 본인과 가장 대척점에서 논쟁했던 전문가에게 상대당에게 이렇게 크게 띄어서 인사했다는 것은 저도 좀 놀랐고 이분이 좀 권력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초월한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 우리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들이 어쨌든 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서 실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예상 반영하기 쉽지 않겠다, 녹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곳간의 열쇠를 지금 저 이혜훈 후보자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진짜 그 곳간 열쇠 줄 겁니까? 저는 그거 줄 안줄 거라고 거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이혜훈 후보자를 들러리 세엄마 글러리 세운 세워둔 거지. 것이다라고.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 이혜훈 후보자가 이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저 이 장관 얘기가 맞으니까 제가 그러면 긴축 재정하고 국채 발행하는 것도 좀 줄이고 민생지원금 줄 일도 제가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조금 전에 왔다 가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앞으로 국무회의에 나오지 마십시오. 해서 그냥 무시할 겁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곳간 열쇠를 맡겼다? 그 곳간 열쇠 뭐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단 그 전에 민주당 내에서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놀랐지만 민주당 내 여권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자리 자체가 네.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정말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으며
동료가 아니고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 결사체잖아요. 네. 불편해요. 십수년간 우리랑 가장 대립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강남에 3선 공천할 정도면 네. 국민의힘에서도 전문가로서 공을 들여서 키워온 사람이 있거든. 갑자기 철학과 어떤 신념이 같아질 수 없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한 불편함이 저희 당과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게 불협화음으로 만들거나 엇박자로 만들면 실패한 인사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아까 백신으로 표현했듯이 그 네.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뭔가 국가를 위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으면,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어떤 보수의 원로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보수에서 비난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좀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6, 7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했었던 그 기조가 내란 세력 척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도 해줬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헌법 존중 TF까지 만들어서 70만 공무원들의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기조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핸드폰도 들여다볼 겁니까? 이제 70만 명 핸드폰을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 핸드폰 제출 요구받아서 되게 기분 나빴다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요한 공직 제출 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여당 의원들에게도 공격당했고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전향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포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나는 성장 장제력, 대한민국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장관 후보자직을 유지하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죠. 그 부분 관련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을 이재명 정부에 녹이려고 하겠죠. 아니 이 후보자가 계속 해왔었던 게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철학 바꿀 겁니까? 아니면 바꿔야 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운 후보자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지난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엄청나게 뭐 다 쉴드 쳤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진행될 때도 민주당 의원이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정 철학,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 또 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다른 사항의 그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는요, 실드 치기 위함보다는 검증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더 알기 위함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말 여당이 전략을 짜서 할지도 저도 궁금해요. 일단 어제 대통령도 이 후보자를 향해서 이제 국민에게 직접 소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조금 뒤에 아마 출근길에 뭔가 이 후보자가 또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사가 정말 전향적이고 정말 대승적인 인사가 될 거라면, 이해운 의원의 다른 생각이라도 우리가 품어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당장 당신 전향하시오, 계엄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시오라고 요구받는 게 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뭐 특징이자 쟁점이라고 했지만, 당장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전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호 좀 안 맞는 모순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사람이 떠나고 있고, 네. 이재명 정부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지금 불사파처럼 배신 배반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군기 잡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오기 전에는 사상 전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상의 문제로 네. 그 청문회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뭔가 저는 전망을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먼저 전 해주시겠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엄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신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낙마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정책과 관련한 철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과거 민주당 원래 인사들 엄호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임명하는 것도 인사권이지만 철회하는 것도 인사권이다.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철회하는 것도 인사권이라고 얘기하는 밑자락을 까는 건 뭔가 야 이러다가 정말 이혜훈 의원이 정말 그냥 놀아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에 놀아났다 이런 평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좀 우리 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치인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좀 이기인 총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계엄 내지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민주당이 따져 물을 텐데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신선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어저께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일부 당직자도 그렇고 인터뷰에서 또 방송에서 국회 활동하실 때 보좌진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많은 갑질 논란이 나올 거다라는 예고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어떻게 주요하게 작용할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김병기 대표의 갑질도 지금 워낙 그 여론이 민감하게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뭔가 다른 시각적 효과 내지는 뭐 또 다른 증거 이혜훈 의원의 그 갑질 논란이나 의혹이 나왔을 때 이걸 또 받아들이는 어떤 여론의 어떤 민감도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좀 관건으로 여겨질 것 같고 또 어저께 뭐 이혜훈 의원과 죄송합니다. 이혜훈 의원과 함께 당직자 활동을 했었던 그 당직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 선출 앞두고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이혜훈 후보를 보좌에 있었던 한 분이 그러니까 다 같이 후보자들한테 물을 드렸는데 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의원님은 수돗물 안 드십니다. 특정 업체 물로 따로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게 활동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소명되거나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 청문회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 아니 저도 여당 대변인 해봤는데 네. 여당 대변인 그래, 어려워요. 여당이 아니,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예, 뭐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혜훈 네. 장관 후보자가 똑바로 잘 소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러한 매너와 관련된 것들 아랫사람들과 뭐 아랫사람들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료들이죠. 동지들이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때도 좀 철저히 다 따져갖고 어떤 그런 권력에 계신 분들이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겠죠. 다만 저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네. 저희야 정강정책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똑바로 공부하고 와가지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검증한다. 군기 제대로 공기 잡으시네. 제대로 잡네. 아 이런 그 선임이 무서워요. 네, 정치 속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